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소독약 냄새가 옷에 배이는 걸 느꼈죠. 여든 넘은 환자의 대변을 치우고 구토물을 닦아내고 바닥에 엎질러진 소변을 걸레질했어요. 허리는 아팠고 무릎은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 이름은 정순. 올해 68이에요. 평생을 청소 일로 살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랬죠. 아들 하나 대학 보내느라, 결혼시키느라, 손자 용돈 주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은 달랐어요. 정순 씨, 퇴직금 나왔어요. 병원 행정실 직원이 건넨 통장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어요. 1억 2천만 원. 평생 모아본 적 없는 돈이었어요. 10만 원씩 쪼개 쓰던 나에게 이 숫자는 마치 다른 세상의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걸로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통장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낡은 원룸, 곰팡이 냄새가 나는 벽지, 삐걱거리는 문.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공간이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약값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혼잣말을 했어요. 당뇨약, 혈압약, 관절약.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가는 약값이 늘 부담이었거든요. 병원비를 아끼려고 진료를 미룬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10년은 버티겠지.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나는 안도했어요. 이 돈이 있으면 아들에게 손 벌릴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 눈치 볼 일도 없을 것 같았고요. 그런데 사흘 뒤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진우였어요. 내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어요. 왜?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급한 일, 사고라도 난 건가? 무슨 일인데? 아니, 큰일은 아니고요. 그냥 집 계약 때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요. 집? 네. 지금 전세 사는 집이 만료돼서 이번에 아예 작은 집 하나 장만하려고요. 그런데 계약금을 빨리 넣어야 해서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얼마나? 8천만 원이요. 숨이 막혔어요. 8천만 원. 내 퇴직금의 3분의 2였어요. 엄마,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진짜 급해서 그래요. 일주일만 빌려주시면 돼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일주일. 진우 월급으론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진짜요?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통장이 놓인 서랍을 바라봤죠. 방금 전까지 안전망처럼 느껴졌던 그 돈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스스로를 달랬어요. 피부치니까, 가족이니까.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어요. 8천만 원 이체하시려고요? 직원이 놀란 듯 물었어요. 네.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요즘 많거든요. 아니에요. 내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나는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화면에 찍힌 잔액이 줄어드는 걸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체 완료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후회했어요. 아니, 후회라기보단 불안이었어요. 정말 일주일 뒤에 돌려줄까? 하지만 그 생각을 곧 지웠어요. 의심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트에 들렀어요. 진우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돼지고기, 무, 감자, 고추장. 장을 보며 나는 조금씩 기분이 나아졌어요. 그래, 이렇게라도 보답해야지. 아들 집으로 가는 길은 멀었어요. 2번 버스를 갈아타고 10분을 걸어야 했죠. 손에 든 반찬 봉지가 무거웠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1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자 얼굴도 보고 며느리한테 인사도 하고 진우랑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까?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늘그니 돈 진짜 많네. 손을 멈췄어요. 맨날 힘들다더니 통장엔 잔뜩 쌓아놨잖아. 그런 돈 썩히는 게 더 죄야. 지은이였어요. 내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이번에 싹 받아내야지. 손이 떨렸어요. 반찬 봉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당신은 왜 눈치 봐? 치엄마잖아. 어차피 그 돈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텐데 뭐 어때? 진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문에 귀를 더 가까이 댔어요. 숨소리마저 죽였어요.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가 그래? 당신 엄마 돈 쓰는 거 보면 화나. 약값이니 뭐니 하면서 아끼는 척하면서 정작 통장엔 억 단위로 쌓아놨잖아. 우리 애 학원비도 없다고 하면서.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진우가 서 있었어요. 멍한 표정으로 나를 마주 봤죠. 엄마 오셨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은이 뒤에서 나왔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 좀 하시지. 나는 반찬 봉지를 내밀었어요. 손이 떨려서 봉지가 흔들렸어요. 고기 좀 사왔어. 지은은 봉지를 받아들고는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이런 거 말고 그냥 돈으로 주시는 게 나아요. 할 말을 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울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이 저려왔어요. 받아낸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빌린 게 아니라 받아낸 거였구나. 돌려줄 생각도 없었구나.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늘그니 돈 진짜 많네. 이불을 덮었었어요. 그래도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나는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에게. 여보세요. 목소리가 무뚝뚝했어요. 진우야, 엄마야. 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저번에 빌려준 돈 일주일 지났는데. 아, 그거요? 엄마, 죄송한데 좀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그래도 약속은.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엔 통화 종료하는 글자만 남아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나는 또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진우야, 엄마야, 약값 내야 해서 그러는데 돈 좀 돌려줄 수 있니?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이틀 뒤 짧은 답장이 왔어요. 지금 바빠요. 그게 끝이었어요. 나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은 4천만 원. 약값, 공과금, 식비를 빼면 금방 바닥날 금액이었어요. 이러다 정말 굶겠네. 혼잣말이 나왔어요. 마트에서 가장 싼 라면을 샀어요. 반찬은 줄였죠. 고기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어요. 나는 약을 끊었어요. 당뇨약부터 먼저 끊었어요. 그 다음엔 혈압약, 관절약은 그나마 버텼지만 결국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만 먹기로 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내 몸은 정직했어요. 어지럼증이 왔고 손발이 저렸어요. 계단을 오르다 주저앉은 적도 있었죠. 3달째 나는 다시 진우네 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반찬을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진우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1번, 2번, 3번.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노인네 또 왔어? 지은이었어요. 모르겠어. 문 안 열면 가겠지. 내 아들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문틈으로 빛이 새어 나왔어요. 안에 사람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진우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진짜 웃겨. 지가 돈 준 거잖아. 그걸 왜 자꾸 돌려달래? 지은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러게,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오래 살라고 난리야. 돈 없으면 그냥 병원비 아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어요. 할머니? 문이 살짝 열렸어요. 손자였어요. 10살짜리 내 손자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아빠 지금 회의 중이래요. 다음에 오세요. 그 말을 하는 아이의 눈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나는 울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울지 않았어요. 다만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은 너무 늙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푹 꺼진 눈.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아들을 키운 게 잘못인가? 돈을 빌려준 게 잘못인가? 아니면 믿은 게 잘못인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은 370만 원. 약값도 공과금도 낼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병원 청구서를 받았어요. 밀린 진료비가 80만 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내? 청구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주워서 펼쳤어요. 구겨진 종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내야지. 일주일 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지은에게
여보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은아, 나 어머니야. 네, 무슨 일이세요? 저번에 빌려준 돈 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어머니, 그거 가족끼리 돈 얘기 좀 그만하세요. 하지만 그 돈은 진우가 쓸 권리 있는 거잖아요. 애 키우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걸로 시비 거는 거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학원비, 생활비 다 드는데 어머니는 혼자 사시잖아요. 돈이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권리?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아들이 쓸 권리?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권리?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걱 달이 더 지났어요. 나는 병원 진료를 완전히 끊었어요. 약도 끊었어요. 어지럼증은 일상이 됐고 손발 저림은 밤마다 찾아왔어요. 통장 잔액은 27만 원. 공과금을 내고 나면 10만 원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 빈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한 통, 계란 3개. 그게 전부였어요. 마트에 가서 가장 싼 쌀을 샀어요. 5kg에 10,000원. 이걸로 한 달은 버텨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진우네 집 앞을 지나쳤어요.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택했지만 발이 멈췄어요.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15층 어딘가에 내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겠지. 혼잣말을 하며 나는 다시 걸었어요. 일주일 뒤 나는 쓰러졌어요. 집 앞 계단에 서였어요.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중심을 잃었어요. 바닥에 고꾸라졌고 무릎이 까졌어요. 피가 흘렀지만 나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옆집 남자가 다가왔어요. 나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병원 가보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돼요.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몸은 무거웠고 숨은 가팠어요. 이러다 죽겠네.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죽으면 편하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한 달 뒤 나는 다시 진우네 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마지막이라 생각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내 아들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번엔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 서 있었어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니, 왜 또 오셨어요? 진우 좀 보고 싶어서. 진우 없어요. 회사 갔어요. 그럼 언제 와? 몰라요. 늦게 올 거예요. 지은은 문을 닫으려 했어요. 나는 문을 붙잡았어요. 지은아, 제발 부탁이야. 돈 좀 돌려줘. 어머니, 진짜 지겹네요. 그 돈 얘기 그만 좀 하세요. 나 지금 아파. 약도 못 사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제발. 그럼 복지관 가세요. 거기서 도와주잖아요. 지은은 문을 확 닫았어요. 나는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나는 일어났어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놓여 있었어요.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그 숫자를 떠올리며 나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다 어디로 간 거야?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어요. 내 아들에게 갔어요. 며느리에게 갔어요. 손자에게 갔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며칠 뒤 나는 복지관에 갔어요. 담당자가 물었어요. 가족은 안 계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그럼 아들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가족이 우선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가족이 우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가족이 우선이면 왜 나는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핸드폰을 켰어요. 진우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끊었어요. 소용없어. 혼잣말을 하며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어요. 진우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진우야,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다만 서러워. 평생 널 위해 살았는데 이게 끝이구나 싶어서. 돈은 괜찮아. 돌려주지 않아도 돼. 그냥 가끔 엄마 생각 좀 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편지를 다 쓰고 나는 봉투에 넣었어요. 하지만 붙이지는 않았어요. 보내봤자 읽지도 않겠지. 그 생각이 들자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한 달 뒤 나는 다시 쓰러졌어요. 이번엔 길거리에서였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당뇨 합병증이에요. 약을 드셔야 해요. 돈이 없어서요. 그럼 가족한테 연락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 없어요.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퇴원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통장 잔액은 12만 원. 이제 정말 끝이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예쁘네. 혼잣말을 하며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나는 또 편지를 썼어요. 이번엔 나 자신에게. 정순아, 수고했어. 평생 열심히 살았잖아. 이제 쉬어도 돼. 편지를 다 쓰고 나는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나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 진우야. 오랜만에 듣는 내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왜? 엄마, 다음 주에 손자 생일이거든. 용돈 좀 보내줄 수 있어?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용돈. 응. 10만 원만. 얘가 요즘 게임기 사고 싶어 하거든. 진우야. 응? 엄마 지금 돈 없어. 에이, 설마. 엄마 퇴직금 받았잖아. 그 돈 내가 다 가져갔잖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그건 빌린 거고. 언제 갚을 건데?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잖아. 손자 생일인데. 나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약도 못 사 먹고. 그럼 복지관 가. 거기서 도와준다며.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진우야, 내가 정말 그 말을 하니? 엄마, 나도 힘들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돈 드는데. 그럼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엄마는 혼자잖아. 나는 식구가 셋이야.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용돈은? 없어.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어요. 하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웃기는 소리. 혼잣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나는 여전히 그 낡은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통장 잔액은 3만 원. 공과금도 밀렸고 집주인은 계속 독촉했어요.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집주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낼 돈이 없었어요. 며칠 뒤 나는 짐을 쌌어요.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혼잣말을 하며 나는 문을 나섰어요. 길거리를 걸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복지관에 가볼까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창피해. 그 단어가 머릿속을 채웠어요. 결국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추웠어요. 이불을 꺼내 몸에 둘렀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나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눈을 떴어요. 경찰관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집은 어디세요? 없어요. 가족은요? 아들 하나 있어요. 연락해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경찰관은 복지관에 연락했어요. 나는 임시 보호소로 옮겨졌어요. 차갑고 딱딱한 침대, 낯선 사람들.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기라도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며칠 뒤 복지관 담당자가 찾아왔어요. 어르신, 아들분한테 연락해봤어요? 안 했어요. 왜요? 가족이 도와줘야죠. 나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어요. 가족이요? 그 가족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담당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한 달 뒤 나는 보호소를 나왔어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구한 집이었어요. 좁았고 낡았지만 그래도 잠잘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네. 혼잣말을 하며 나는 짐을 풀었어요. 하지만 시작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였어요.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어요. 당뇨는 악화됐고 시력도 나빠졌어요.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나는 지은을 마주쳤어요. 내 며느리였어요. 손에는 비싼 옷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은이 놀란 듯 나를 봤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쳤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지은이 나를 붙잡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지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궁금해? 그러니까요. 어머니, 연락도 안 하시고. 연락? 내가 왜 연락을 해? 너희가 날 버렸잖아. 지은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요? 8천만 원. 기억나? 그건 빌린 거잖아요. 언제 갚을 건데? 지은은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나는 지은이 든 쇼핑백을 내려다봤어요. 힘들면서 쇼핑은 하네.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돈, 내 퇴직금으로 산 거 아니고? 어머니, 지은이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시켰지. 내 아들한테 돈 받아오라고. 지은은 입을 다물었어요. 맞지? 네.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내 돈을 빼앗으려는 계획. 왜긴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돈인데 미리 쓰는 게 뭐가 나빠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돈인데 가족이 쓰면 안 돼요? 지은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이 이런 거구나. 네. 가족이란 게 서로 빼앗고 짓밟고 버리는 거구나.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돌아섰어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마트를 나왔어요.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은 더 늙어 보였어요. 주름은 깊어졌고 눈은 흐려졌어요. 이게 나야. 혼잣말을 하며 나는 거울을 돌렸어요.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어요. 마지막 편지였어요. 진우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후회해. 널 너무 믿은 게, 가족이란 말을 너무 믿은 게. 돈은 됐어. 이제 엄마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잘 살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편지를 다 쓰고 나는 봉투에 넣었어요. 이번엔 붙였어요. 며칠 뒤 편지가 반송됐어요. 주치인 거부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나는 편지를 바라봤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 그렇겠지.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조각난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가족이니까 괜찮다. 그 말을 믿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잘못이었어.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니에요. 돈 앞에서는 피도 말라버려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내일도 살아야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나는 눈을 감았어요. 어둠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여전히 숨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